소득이 증가하는 한 집값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소득이 계속 증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만 해도 우리나라랑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 또 지금 그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실질적으로 더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일본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일본하고는 굉장히 그 다른 점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소득이 많아져. 내가 돈이 많아지는데 집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되는데, 더 비싼 것도 집값이 계속 떨어질 수만 없죠. 살려고 하는, 선호하는 입지에, 선호하는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다고 하면 당연히 몰릴 수가 있겠죠. 소득이 높아지면. 그러면 주택 가격은 올라가는 건데, 어느 쪽이 소득이 높아지고 어느 쪽이 낮아지느냐. 이 통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인데 4인 가구 기준으로 2015년에 이 420만 원이 된 게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540만 원으로, 그러면은 2015년 대비해서 한 25% 올랐네.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소득이 이만큼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소득, 뭐 금리,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 그다음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이런 어떤 세법의 변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일단은 소득이 증가하는 한 집값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떨어질 수만 없다. 근데 지금 항상 폭락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년, 20년에 한 번 맞을까 말까 하는데, 주구장창 폭락론자를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없죠. 있기야 있죠.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집 살려고 했는데 못 샀다. 네. 역대 대통령도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죠. 우리 국민들이 얘기할 때. 자기 믿고 집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집 사가지고, 그래서 안 샀는데, 낭패봤다. 또 반면에 폭등론자, 무조건 뭐 올라간다. 폭등론자가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폭등론자 얘기 듣고 집을 사서 집값이 많이 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집이 없거나 또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은 이 폭등한다 뭐 내지나 조금 집값이 올라간다는 뉘앙스만 나와도 난리가 나죠. 이런 댓글이라든지 이런 게. 네. 근데 폭등론자, 폭락론자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예. 자, 첫 번째는 이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전세가 월세로 갈 때 몇 퍼센트로 가느냐? 이게 이제 이 요율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전국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해서 5.87%이던 게 2022년 작년 1월에는 5.56까지 떨어졌다가 5.82%로 다시 올랐는데, 이게 2010년도인가요? 그 자료를 보면은 2002년도군요. 월드컵 때. 그때 전월세 전환율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이게 한 14%. 쭉 내려와서 한 11%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2011년도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자료는 2020년도니까 그때에 비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낮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지금 20년 1월부터 나왔는데 이건 전국이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요 3%대였습니다. 이게 그때 저도 이 방송에서 2020년 이렇게 방송할 때 전월세 전환율 가지고 그 방송을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 3.5 이 내외였거든요. 전환율이. 근데 지금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 4%대 5% 정도 지금 하거든요. 이건 전국이고. 그러니까 서울이 조금 전월세 전환율이 낮은 거죠. 근데 전국으로 보면 지금 5.8%대인데
즉, 전세에서 월세로 갈 때 이 전월세 전환율보다 지금 대출금리가 뭐 7%, 지금 전국은 한 5.8% 이렇게 된다면 서울은 뭐 한 4.4%대? 4.5 이렇게 된다. 대출금리가 더 높죠. 전세대출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대출 받는 것보다 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 금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만약에 6%대, 5%대, 4%대, 뭐 이제 우리 기준금리가 0.25일 때 대출금리가 뭐 3%대였네요? 예. 뭐 낮은 거는 2%대도 있었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한다면 다시, 당연히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당연히 많아질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자, 전세로 또 수요가 많이 올라가면, 요즘에 그래서 전세로 수요가 많이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죠. 전세가가 올라가면 그게 또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전월세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월세로 많이 몰리고 있죠. 또 거기에다 전세 사기까지 계속 뉴스에서 때리니까 전세 보증금을 많이 넣기에는 불안해. 거기에다가 금리가 높으니까 오히려 전월세 전환율로 해서 월세 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도 몰리다 보니까 월세의 시세가 또 높아지고 있죠. 물론 이제 지금 역전세 현상도 있어서 월세가 그만큼 계속 완전히 막 폭등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만약에 역전세 현상이 아니고 수요가 많고 또 이 공급이 적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월세는 폭등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역전세 난 때문에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월세가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폭등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계속해서 내 집 마련 언제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 소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소득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집값은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두 번째로 전월세 전환율이 금리가 떨어지고 또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을 거고,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다시 더 높아진다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전세로 가는 수 있는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세가를 끌어올려서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금리 얘기를 조금 전에 했었는데, 이 금리가 지금 미국의 상단의 금리가 미국은 4.75%고요. 우리나라 3.5%거든요. 지금 요 구간 2020년 전부터 이렇게 2020년에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떨어지는 이 구간. 이때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2013년 이때가 이제 3%대에서 기준금리가 쭉 떨어졌죠. 그러다 살짝 올라가다 다시 쭉 떨어져서 제로금리까지 왔는데, 이 구간이 2014년 중간에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바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3, 4년 후부터 이 구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이 구간은 코로나라는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이때 이제 돈을 거의 뿌렸죠.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위기 상태여서 국가에서 이 재정 지원을 많이 해줬죠. 또 돈들이 많이 나돌다 보니까 그 돈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실물자산 가치를 올리고 또 결국에는 물가를 갖다가 많이 올리는 바람에,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유라든지 밀가루 이런 물가 올리는데 큰 기름을 부은 어떤 그런 작용을 해가지고 집값이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던 이 시기. 이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가 거의 1년 만에 한 10차례 가깝게 올라서
3.5%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없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집값이 바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시기, 세 번째로 이 금리가 다시 정체되면서 떨어지는 시점이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점을 잘 우리가 봐야겠다. 한미 기준금리에 대해서 나왔고요. 자, 오늘 한 네 가지 요소, 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굉장히 많죠. 결국에는 뭐죠? 심리입니다. 심리요. 지금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그 미 연준에서도 얘기합니다만, 뭐 5%대로 나온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문조사했을 때 앞으로 물가가 잡힐 것 같냐, 어떨 것 같냐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아직까지 덜 잡힐 것 같아.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그대로 경제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 그 시점이 언제 될 것이냐.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를 오랫동안 지금 어떤 상단에서 계속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게 꺾이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예.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떤 교집합으로 두 가지나 세 가지, 네 가지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집값이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